그래서 오죽하면 데일 카네기 씨도 말했죠. 경청 중요해. 경청 좀 잘해줘. 하고요. 그런 이유랑 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죠? 읽기는 경청인 거고요. 말하기는 쓰기인 겁니다. 내가 내 이야기는 글로써 하고 싶은 거고요. 읽기라는 듣는 경청의 과정은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재미가 떨어진다.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 오늘도 저의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나라 한글방입니다. 오늘은 사실 재미있는 글쓰기라기보다는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이 질문이 시작된 거는 왜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왜 그런 걸까? 그런 호기심을 갖다가 그걸 어떤 계기로 엮어서 작가님들께 전하고 싶은 최종 메시지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고요. 아주 엉뚱하지만 한 번쯤은 궁금해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글쓰기의 진입장벽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엉뚱한 질문이죠. 글쓰기는 과연 진입장벽이 높을까? 낮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회색이에요. 높으면서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하면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종이랑 펜만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글쓰기를 누가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글을 쓰면 천벌받는다. 그런 룰도 없죠. 종이와 펜만 있으면 얼마든 쓸 수 있는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면서 또 진입장벽이 높아요. 왜 그럴까? 하면 아무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먹으신 분만 글을 써요.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입장벽은 자신이 만드는 거고 이를 부수는 것도 자신이 하는 일이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도전하진 않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고유의 영역이라고 해서 진입장벽이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자기 자신이 마음 먹은 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쓸 글이 없다. 나는 글을 쓰고 싶은데 쓸 글이 없다는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저는 회색입니다. 진실이기도 하고요. 거짓이기도 합니다. 일단 진실에도 한 표를 준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말 글을 써보고 싶은데 내가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정말로 계세요. 정말 쓸 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일 수 있죠.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진실입니다. 이건. 그분들에겐 진실이고 다만 거짓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근거는 뭐냐면요. 글의 주제는 특별해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할까요? 글의 주제는 특별해야만 한다라는 믿음. 그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정말로 모르겠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근데 반대로 초보 작가님이나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려는 분들이 그것도 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셔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글자 쓰는 작가님들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에세이 쓰시거든요. 제가 여기 두 가지의 에세이 첫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이런 문장으로도 글을 쓸 수가 있다고? 글을 시작한다고? 정말 별거 아닌데 또 작가님들 쓰신 거 보면 완전 맛있습니다. 완전 최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에겐 진실이지만 또 꽤나 써보신 분들에게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진실에서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계속 쓰면서 이런 것도 주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체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쓰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공통적으로 보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자기 발심과 표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이거는 근데 소심함과 소심함의 반대말 뭘까요? 대심이라고 일단 했는데 소심한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발심과 자기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글을 쓰시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역시나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글을 또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본 특징은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결국에 정리를 하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글을 쓰십니다. 그분들 중에서는요, 한번 써보고 그 맛에 빠지신 분들, 글만 몰입하는 맛에 빠지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굳이 안 써도 되는 분들은 쓰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작가님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 것 같나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썸네일에도 제가 썼죠.
왜 읽는 사람보다 쓰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가? 왜 쓰는 사람들 중에는 개 중에 읽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읽는 분보다는 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작가님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작가님들이 나도 쓰는 쪽이야, 읽는 것보단 쓰는 쪽이야 라면 작가님들은 왜 그런 것 같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데서 답을 찾았어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는데, 우리 인간은 듣는 걸 좋아할까요? 말하는 걸 좋아할까요? 경청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냥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이야기는 정말 재밌게 많이 할 수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건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오죽하면 데일 카네기 씨도 말했죠. 경청 중요해. 경청 좀 잘해줘. 하고요. 그런 이유랑 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죠? 읽기는 경청인 거고요. 말하기는 쓰기인 겁니다. 내가 내 이야기는 글로써 하고 싶은 거고요. 읽기라는 듣는 경청의 과정은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 재미가 떨어진다. 그런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아주 단순한 답변을 이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쓰는가? 그럼 어떤 사람이 끝까지 쓰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기대심이 없는 사람이 끝까지 써요.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기대하는 바 없는 분들이 끝까지 쓰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SNS를 하는데 좋아요를 기대하면서 글을 썼어요. 아니면 내가 구독을 바라면서 뭔가를 썼어요. 그렇다면 그 기대가 달성이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오래 쓰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쓰는 행위의 목적 자체가 기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요를 바라면서 글을 썼는데 좋아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쓸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구독을 바라면서 글을 썼는데 구독이 없다? 그럼 마찬가지로 쓸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의 호반응을 기대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런 호반응이 없다? 마찬가지로 동력을 잃어버려요. 근데 반대로 기대심이 아예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글을 쓰면서 기대하는 바가 없어. 오롯이 글쓰기와 나와 이렇게 딱 둘만 마주해서 쓰는 시간을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 그 몰입하는 시간이 좋아. 나와 오롯이 마주하는 그 시간이 나는 너무 힐링되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씁니다. 왜냐면요, 글쓰기라는 행위의 주체로 그분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대가 하나도 없이,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쓰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래 쓰실 분과 그러지 않으실 분은 글쓰기 내심에 있던 기대로 판가름 나더라. 그게 여태껏 제가 글을 쓰고 옆에서 글 쓰는 분들을 지켜보고 또 많은 책들을 보면서 얻은 어떤 통찰이라고 할까? 였습니다. 오늘은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엉뚱한 질문으로 오늘 영상의 문을 열었는데 사실 정말 마지막 빌드업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작가님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 주세요. 나중에 추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파일업 되는 리스트들이 있긴 있어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굉장히 또 나름대로 방대해요. 방대하고, 그리고 각 작가님마다 또 이야기가 다르기도 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이건 제 피셜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 많은 글쓰기 책, 책쓰기 책을 읽어보며 찾았던 한 가지 공통점. 공통의 조언. 뭐냐면 결국에는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결국 많이 쓰는 것만큼 글쓰기를 발전시킬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오래 쓰는 놈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많이 써야 돼요, 작가님들. 양이 질로 변하려면요, 일단 양으로라도 찍어 눌러야 돼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좀 오래 써야겠고 들썩이지 않고 꾸준히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결국에는 많이 썼기 때문에 이기게 돼요. 이 한마디 하려고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작가님, 꽤나 유명한 그 작가님 모두 수년, 수십 년을 써오신 분들이에요. 오래 버티신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 글이 볼품없어 보여도 묵묵히 써내려가 보세요. 글을 많이 써보면서 다양한 케이스들과도 만나보고요.
안 쓰던 장르도 써보고 생전 생각 안 해본 주제로도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 흥나랑 글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아래 링크를 타고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초보 작가님들이 몰랐던 재미있고 신박한 세계로 또 안내할 예정이니까요. 자, 이제 홍보는 여기까지 할게요, 작가님들. 제가 1인 대표로서 제 업체를 홍보하지 않을 수 없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이 질문에서 시작한 것들 작가님들도 글쓰기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을 들여서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신박한 글쓰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밤이라서 조금 약간 센치한 무드에 서 있는데요. 작가님들 지금 이 시간 혹시 글 쓰시는 시간으로 어떠세요? 괜찮지 않을까요?